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왜 한국을 떠나게 됐을까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는 11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사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는 상관없이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만 근무하고 사임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하면서 부임한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다음에 긴장과 드라마틱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외교 소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만약 11월에 사임한다 그러면 통상 3년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는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리 해리스 대사는 왜 3년 임기도 채우지 않고 한국을 떠나려 하는 것일까요? 해리스 대사말로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취임 이후에도 한국 내의 유력 인사들과 많은 스킨십을 해왔던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 내 핵심 세력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인신공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대사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 해리스 대사가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었죠. 그럴 때 해리스 대사가 즉각 개입을 했죠.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 그러면서 거센 공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인종차별적 인신공격들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콧수염을 기른 일본계 미국인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조선 총독이라 그러면서 막말을 퍼부어댔죠. 또 컷털이 꼭 일본 순사 같다. 이런 노골적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CNN이 한국에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점을 문제 삼는 여론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라면 그를 일본계 혈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분명히 인종차별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콧수염이 문제가 되니까 해리스 대사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자신이 수염을 기른 것에 대해서 군인에서 외교관으로 변신하면서 변화를 주려는 것이었지 무슨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창호, 안중근의 이름까지 들면서 일본 강점기 활동한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콧수염을 길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악하다는 단어입니다. 사악하다. 그 말 안에 이 해리스 대사의 속상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자신을 사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묻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본인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기 어려웠을 것으로 주변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 동맹국인 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서 항의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해리스 대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 한국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모욕을 당했다는 심정을 감출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 10월 친북단체인 대진년 회원 17명이 서울 중구정동의 미국 대사관저에 집단 난입을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관저 건물 현관 앞을 점거하고 1시간 넘게 반미 시위를 벌인 것도 해리스 대사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건 자체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실상 미국 영토가 유린을 당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대사관저 소홀에 대한 사후 처리,
그리고 친입자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죠. 담을 놓는 대진년 회원들을 경찰이 제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해리스 대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해리스 대사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일 이후에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에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명이 체포되었고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위터 글 가지고도 여권에서는 체포된 학생들보다 고양이를 더 걱정하냐라고 비아냥댔죠. 그런데 속사정을 모르는 참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해리스 대사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트윗을 올린 건데 그런 일상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해리스 대사는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한미 간의 외교적 문제에 대한 조율과 정무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야 되는 핵심적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른, 송영길 의원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해리스 대사도 문재인 정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그것도 핵심 동맹국의 대사가 대통령의 불신임이나 초치가 아니라 주재국, 그것도 동맹국의 핵심 인물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사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한미동맹을 떠나서 양국 간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포스트 미국 대사를 한국에 보내겠죠. 그런데 아마도 우호적이지 않은 강성 대사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말은 곧 한미동맹이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해리스 대사의 사임은 그런 면에서 한국 외교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표적인 지한파요, 친한파인 해리스 대사마저 최소한 비한을 넘어서 반한으로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손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6.25 전쟁 휴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지략과 집요함으로 맺어진 한미동맹 체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둥도 흔들리고 석가래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